첫 번째. 그리고 이제 화학식량이라는 게 있는데, 음, 음. 그러니까 화학식량이라는 거는 뭐 원자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분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한대.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량서부터. 어, 원자량은 지금 원자의 질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원자 한 개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제 질량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 질량은 아닌 거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니라, 어,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어, 누가 무겁고 누가 가벼운지만 비교하는 게 목표래. 그러니까 실제로 막 얘가 뭐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한 거죠. 어떤 값을 상대값이지.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값 이렇게. 그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어떤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야? 탄소래. 이렇게. 어? 탄소가 기준이래. 질량수가 12인 탄소. 질량수라는 거는 그 뭐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한 개 질량수야. 그렇지? 그래서 질량수 12인 탄소를 그냥 12라고 정한 거야. 얘의 원자량은 그냥 12다. 이렇게. 이게 기준이래. 알겠어? 이걸 기준으로 얘랑 비교해가지고 쭉 나머지 애들도 숫자로 표현하는 원자량을. 알겠어? 아,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 지금 봐봐 이렇게. 어? 지금 산소의 원자량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산소의 원자량은 지금 산소 원자 3개, 그 다음에 탄소 원자 4개. 그러니까 탄소 원자 4개랑 산소 원자 3개가 질량이 똑같대. 저울을 재보니까. 어. 그러면 지금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내가 12로 정했잖아, 얘를. 그렇지? 이렇게. 어? 그러면은 산소 원자의 원자량을 내가 알고 싶으면은 지금 이거 산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 상대값이지 어차피. 그러면은 곱하기 3 이렇게 세 개 묶은 게 탄소 원자 4개랑 같으니까는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3, 4 이렇게 하니까는 산소의 원자량이 몇이 되는 거야? 16 이렇게. 알겠어? 음. 평균 원자량도 없어. 알겠어?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원래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면은 보통 이제 원자량은 줘야 돼. 문제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밑에 수소의 원자량 1, 탄소의 원자량 12, 그 다음에 그 나트륨의 원자량 23,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어, 음.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이 35.5, 칼륨의 원자량 39.1, 칼슘의 원자량 40.1, 철의 원자량 55.8.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많이 풀다 보면은 다 외워져. 계속 풀다 보면은. 어. 원자량은 뭐 너무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로만 합시다. 알겠어? 뭔지 알겠지 이제. 어? 근데 원자량이 지금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보통 원자 번호 곱하기 2 하면은 원자량이 나와. 지금 탄소랑 질소랑 산소는 탄소 원자번호 6번이잖아. 그 다음에 질소 원자번호 7번인데 곱하기 2 하니까 14 나오네. 그 다음 산소의 원자량 그 원자번호 8번이거든. 그럼 곱하기 2 하니까 16 나오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지금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 하면은 원자량 나온다. 어. 질량수니까. 어. 분자량으로 넘어갑시다. 분자량. 2번 분자량. 평균 원자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평균 원자량이라는 거 학교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 분자량이라는 거는 이제 분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쉬워. 그냥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래. 이렇게. 그러니까는 분자가 지금 보면은 H2O 같은 거, H2O 이렇게. 그러면은 수소 2개, 산소 1개.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수소는 1이니까는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하면은 얘는 18 이렇게 나오네. 쉽지? 그렇지? CO2. CO2 같은 경우에는 지금 C가 12 더하기 얘 5가 16인데 곱하기 2 하니까는 얘가 44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러니까는 그냥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량 총 합이래. 굉장히 간단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이네. 아니면은 금속, 뭐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 어, 숫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대. 그러니까는 NaCl 지금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NaCl이 제일 대표적인 금속 그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렇지? 지금 Na가 금속이고 Cl이 비금속이고. 그런데 얘 앞에다가 이렇게 10이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지금 분자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거든. 얘는 3, CO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10 NaCl 이런 거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NaCl이 소금이잖아. 그렇지? 그럼 NA랑 CL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결합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굉장히 무한히 결합이 되는 거야. 반복이 돼. 그래서 책 봐봐. 18페이지에 그림 봐봐. 그림 보면은 그냥 NA랑 CL이 딸랑 하나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얘가 이렇게 10개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철 봐봐. 철. 철도 철 원자 혼자 존재하지 않아. 얘가 그냥 무한히 결합돼 있어. 알겠어? 그다음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 탄소로 돼 있는데 얘도 무한히 많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애들은 그냥 철 같은 경우에는 그냥 Fe 이렇게 나타내고 뭐 흑연 같은 경우 탄소로 나타내. 이렇게 탄소. 근데 이게 흑연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애들의 그 뭐야 질량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려면은 이런 애들을 화학식 양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러면은 얘도 그냥 이렇게 NA랑 CL에 그냥 원자량을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철의 원자량을 얘기해주면 되고 얘는 탄소의 원자량을 얘기해주면은 그냥 이 원자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어. 21페이지에 2번 봐봐. 니네 이거 문제 다 풀어져 있니? 21페이지 펴봐. 21페이지 풀어져 있어? 어. 다시 풀어야 된대. 어. 선생님이 프린트 해주긴 해줄 건데 프린트 해주기 전에 좀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음, 지금 X의 원자량이 12래. 그렇지? 음. 2번 봐봐. 2번. 2번 보면은 지금 원자 X, Y, Z Z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은 X 4개랑 Y 3개가 서로 같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4 곱하기 X는 3Y 이렇게 쓰면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Y 5개랑 Z 2개랑 같대. 그럼 5Y는 2Z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렇지? 응. 아니 그냥 노트에다 필기하는 게 나아. 어. 왜냐하면 이건 그냥 내용처럼 외우려고 그러거든.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왔을 때 간단하게 맞추려고. 그래서 그냥 대표 유형을 그냥 아예 외워버리는 게 나아. 근데 X의 원자량이 12래. 이게 12다 이렇게. 그렇지? 10이라고 이렇게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는 Y의 원자량이 나올 거 아니야. 3으로 나누니까는 얘가 4 이렇게 되니까는 Y가 몇이 돼? 16 이렇게 나오네. 그렇지? 그 다음에 16이 나왔으면 여기 또 16을 넣어. 이렇게 16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2로 나누니까는 얘가 8이고 그럼 Z는 몇이 되는 거야? 40 이렇게 되네. 알겠어? 돼? 쉽지? 아니 그냥 꺼내놓고 먹어도 돼. 어, 하나만 줘. 뭐야? 젤리인데 비타민이야? 아니야? 오, 오 진짜네. 바카스병이네. 우와, 특이한데? 그래서 수업 끝나고 먹게. 그 다음에 19페이지 봐봐. 19페이지.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진짜로. 이 원자량은 간단하게 그냥 상대적인 값이구나. 그래서 그냥 얘도 이제 어렵게 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조금 지금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십니다. 어. 근데 원자량의 기준이 변화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사실. 그건 나중에. 그다음 몰, 음, 몰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그 다음에 몰이라는 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묶음 단위야. 어, 묶음 단위. 이렇게. 어,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묶음 단위이기 때문에 그 뭘 묶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 1몰이라는 거는 이제 한 묶음인데 사실 그 속에 들어간 애가 어떤 애인지 그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대. 그렇지? 그게 원자일 수도 있고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입자를 그냥 입자라고 얘기를 할게. 어떤 이게 왜냐하면 원자든 뭐 분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입자를 이거는 원자 아니면은 뭐 분자 이런 애들 뭐해도 상관없어요. 입자를 몇 개를 묶어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이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이걸 한 묶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 단위를 1몰이라고 정했대. 얘를 1몰 단위가 몰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알지? 근데 이 개수가 왜 나왔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 왜 하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었냐. 이렇게. 어? 그랬더니 또 탄소가 기준이야. 그래서 질량수 10인 탄소를 12g 될 때까지 채워 넣는 거야. 이렇게. 12g을 채웠을 때 그때 수가 그때 몇 개인지 세봤더니 그때 수가 탄소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가더래. 알겠어? 개수가 너무 작을 때는 이렇게 질량을 재서 차라리 그 질량이 될 때까지 넣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쌀도 마찬가지야. 쌀도 굉장히 작으니까는 쌀 키로수로 나오잖아. 10kg, 뭐 이렇게 20kg 이렇게 나오거든, 쌀이. 왜냐하면은 쌀이 너무 작으니까는 그 뭐 이렇게 천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사실.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은 애는 차라리 질량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12g. 이게 근데 얘의 원자량이네. 그렇지? 그래서 질량수 12인 탄소 12g을 채웠을 때, 그러니까 원자량만큼 채웠을 때, 그때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래. 그래서 원자량만큼 채웠을 때가 1몰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어? 못 채우면? 아니 그걸 왜 못 채워? 음, 그래서 뭐 1몰 개다. 이거를 1몰이다.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탄소를 음, 탄소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보니까는 얘가 12g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모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단위의 질량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구할 수 있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지금 탄소 원자를 이만큼 모아서 질량을 댔더니 12g이었으니까 이거 개수로 나누면은 나오겠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그렇지?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 알겠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내가 알고 싶다면은
그냥 1몰로 나누면 돼, 질량을. 12g, 그 다음에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입자를 1몰게 몰아놓으면은 그 입자가 이제 원자면은 그게 원자량에다가 질량 붙인 게 되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걸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니까는 어떤 입자 이게 1몰게를 모아놓았을 때 얘의 질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질량은 화학식 양에다가 그람 붙이면 된다. 화학식 양에 지금 화학식 양이라는 거는 분자랑 원자랑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화학식 양에 그람 붙인 그 값이 1몰의 질량이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금 봐봐라. 만약에 H2O 1몰계를 모아놓으면은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18g이 된대. 이렇게. 그 다음에 CO2 1몰계를 모아놓으면은 얘는 44g이 된대. 그래서 또 CH4 지금 1몰계를 모아놓으면은 얘는 몇 g이 되는 거야? 16g이 된대.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분자니까는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게 뭐 얘네라는 거야, 이렇게. 너 테스트 했어, 어저께? 그 다음에 탄소가 만약에 지금 24g 있대.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몰이야? 1몰이 12g이잖아. 그럼 24g은 2몰이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소가 만약에 6g 있대.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12g이 1몰이니까 12g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2분의 1이니까는 2분의 1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질량이 나와 있으면은 몰수로 바꿀 수가 있대. 그러면 CO2가 88g 있대. 그러면은 CO2 1몰이 44g이니까는 얘는 2몰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몰수라는 거는 질량이 나오면은 구할 수 있다. 질량을 뭘로 나눠?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으로 나누래. 1몰의 질량이 뭐야? 화학식 양에다가 그람 붙인 거래. 1몰의 질량은. 아까 했지? 이게 원자량에다 그람 붙인 거일 수도 있고 분자량에다 그람 붙인 거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이게
화학식량에다가 그람 붙인 값이 1몰의 질량이래. 알겠어? 그러면 어떤 물질 질량 나와 있고 원자량 알면은 구할 수가 있대. 알겠지? 그 다음에 부피. 이거는 질량 나왔을 때 몰수 구하는 법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부피랑 몰수 사이의 관계. 우선은 기본적인 전제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그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온도와 압력을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기체 상태일 때만 부피를 얘기하지, 기체의 부피만 얘기하지 액체의 부피 같은 거는 안 따져. 고체의 부피 같은 건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부피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피라는 거는 항상 기체만 얘기한다. 기체만. 고체나 액체의 부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게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안 된대. 왜냐하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안 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러니까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경우에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는 너무 작아서 아주 작은 그냥 알갱이로만 볼 뿐이지 걔를 뭘 이렇게 그거는 아니래. 그 종류 같은 건 따질 필요가 없대. 기체의 종류랑 상관없이 부피가 똑같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개수도 똑같대. 그러니까는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그 부피가 똑같대. 부피가 동일하면은 개수도 동일하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부피랑 개수랑 이게 똑같대.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은 개수도 더 많고 부피가 작으면은 개수도 더 적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랑 개수가 비례한대. 근데 개수는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묶음 단위니까 이렇게. 그럼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 이게 전부야. 음.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표준 상태라는 게 0도씨 1기압, 1기압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한대. 0도씨 1기압일 때 1몰 기체의 1몰의 부피가 22.4리터래. 이렇게. 그럼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몇 몰인지 또 알아맞힐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지. 얘는 만약에 22.4리터. 근데 0도씨 1기압일 때 얘가 22.4리터지. 만약에 0도씨 1기압이 아니면은 이게 달라져. 그럼 그게 또 기준으로 잡아서 몰수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1몰 있는 거 아니야. 1몰. 이렇게. 그럼 얘가 44.8리터 있대.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2몰. 2배니까. 그럼 얘가 11.2리터 있대. 그럼 얘는 2분의 1몰. 그 다음에 5.6리터 있대. 그럼 얘는 4분의 1몰. 뭐 이렇게. 알겠어?
그래도 여기 있는 이 부피 이런 거 44.8, 11.2, 5.6 이런 숫자 굉장히 잘 나오거든. 그래서 아예 숫자까지 그냥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지겨울 때까지 외우셔야지 실전엔 통해.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통해. 그래서 얘도 부피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해? 몰수를 구하려면은 몰수는 어, 부피 단위가 리터여야 돼. 있을 때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된대. 이렇게 전체 부피를 1몰의 부피로 나누면은 몰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지? 여기 뭐 이해는 다 되는 거지. 문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울게. 정리를 하는데 그냥 니네가 외워야 될 거는 요거 하나야. 몰수를 계산을 할 때 지금 1몰의 질량분의 질량,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분의 부피, 1몰의 개수분의 개수. 이것만 외우면 된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걸 위에다가 써놓고 풀래. 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써놓고 풀라는 거야. 써놓고.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를 이제 내용은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계속. 아니 좀 추가 문제 하나만 더 추가 내용. 어,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왜나 굉장히 잘 나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어, 이렇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 상황인데 이게 어, 그럼 우선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는 거는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데 무조건 n 이렇게 비례한데 이게 몰수야. 그냥 몰수를 이렇게 n이라고 쓸게. 어, V가 부피래. 어, 그래서 몰수랑 부피는 비례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 어, 근데 이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 질량이 또 같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인데 질량이 같대. 질량이 동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g 어쩌고저쩌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에서 문제 좀 풀고 있어. 어. 1g에 뭐를 비교해봐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어. 질량이 동일한 상황이 굉장히 잘 나와. 음, 근데 공식을 좀 써볼게. 지금 이렇게 지금 n은 v에 비례하는데 지금 이 n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m을
분자량이래. 분자량 또는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W 얘가 질량 이렇게. 그러면은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는데 이 몰수라는 거는 n분의 W 이렇게. 근데 이 W가 똑같으니까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어? 질량 똑같으니까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질량이 동일하니까 얘 치워버리면은 분자량에 반비례한대. 알겠어? 질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부피랑 몰수랑 그 다음에 분자량분의 1이랑 비례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V는 n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대. 니네가 어려워가지고 질문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이런 거야. 이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는 게 상책이야. 돼? 하나만 더 해야 되거든? 마지막 관계 하나?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이렇게 V가 얘랑 비례하니까는 V가 이렇게 되잖아. V는 비례한데 n분의 분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은 분자량 1로 가고 부피 1로 올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m은 비례한데 v분의 w 이렇게. 그렇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부피분의 질량. 그게 뭐야? 어?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밀도. 밀도를 소문자 D로 쓰는 거야. 그래서 기호도 조금 기억을 해. 왜냐 한글로 이걸 밀도라고 다 쓸 수는 없잖아. D. 이게 밀도래. 질량이 동일한 상황에서 분자량이랑 밀도랑 비례한대. 알겠어? 그러니까는 막 이런 걸 주고서 갑자기 밀도를 물어보면 니네가 못 푼대. 근데 이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 어.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어떻게 써? D분의 1까지 이렇게. 지금 분자량이랑 밀도랑 비례하니까는 얘는 그 분자량분의 1은 D분의 1 이렇게 비례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질량이 일정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부피가 동일한 상황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고 부피가 동일하대. 그럼 시작이 요거래. 이렇게 V 비례한데 몰수에 그리고 그 몰수는 n분의 w래. 질량. 부피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체 상태일 경우 부피가 동일하면은 어차피 개수가 똑같아. 그렇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 몰수가 똑같은 거지, 몰수가. 동일하다면은 지워도 돼. 비교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는 없애도 상관없잖아. 관계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없애고 1로 봐도 되는 거지, 이렇게. 넘기시면은 결국에는 뭔 소리야? m을 1로 넘길 수 있잖아. 그러면은 분자량은 질량과 비례한다. 이렇게. 개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거야. 개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분자량이 큰 게 전체 질량이 크겠지. 그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 많은데 전체 합친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은 요 정도만 하시면 다 한 거야. 그리고 문제 풉시다. 아, 복사를 이걸 해주긴 해줄 건데 다시 풀어. 이거 다시 풀어야 된대.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음, 7번 좀 합시다. 7번하고 그 다음에 11번, 14번, 15번 요런 거 아니면은 12번 해도 되고 12번 12번도 중요하네. 내신 정도에 나오기에는 12번도 딱 적당한 거지. 어. 7번 아까 원자 한 개의 질량 구하는 거 배웠지? 지금 원소가 X, Y, Z라는데 지금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쭉 나와 있네. 질량이 X가 몇이야? 6분의 1 곱하기 10의 23승계 10의 마이너스 23승 그 다음에 Y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 다음에 Z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근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거는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화학식량이야. 1몰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1몰의 개수로 1몰의 질량을 나누잖아. 얘 화학식량. 그러면은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나오거든? 그렇지?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몰의 개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시면은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이 나온대. 한마디로 화학식량이 바로 나온대. 1몰을 곱해주면은. 그러니까는 보자마자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보자마자 여기다가 지금 아보가드로 수가 1몰의 개수야. 근데 그걸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하래. 문제에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아니라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하래 그냥. 그럼 여기다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 여기도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 그 다음에 곱하기 6 곱하기 10의 23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1몰계를 다 곱할 생각을 해야 돼.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왔을 때. 왜? 그러면 얘 그게 나온대. 전부 다. 원자량이든 분자량이든 화학식량이 다 나온대. 알겠어? 이건 지울게. 그럼 얘는 해보니까 얘 1이네. 이렇게 곱하면은. 그 다음에 얘는 곱하면은 12야. 그 다음에 얘는 곱하니까는 16이네. 그렇지? 그러면은 1이면은 원자량 1이면 누구야? 원자량 1. 그렇지? 수소. 얘 실제로 누군지도. 원자량 12이네 누구야? 탄소. 원자량 16이네 누구야? 산소. 그러니까는 탄소랑 산소랑 질소는 되게 잘 나오는데 그거는 원자량이 원자번호 곱하기 2인 애들이래. 걔네들은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원자 번호만 본인이 빠르게 알아도 걔의 원자량이 대충 몇인지까지 다 파악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는 뭐 실제로 얘가 누군지까지 다 알았는데 그러면 뭐 다 구한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 원자량인데 Y의 원자량 10이 맞네. 그렇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X2Z의 분자량은 18이다. 그러면은 뭐 얘가 실제로 누군지 몰라도 X2Z 이렇게. 실제로는 얘가 H2O네. 그렇지? 그럼 얘 분자량이 몇이냐? 그럼 분자량이라는 거는 원자량 합이니까는 1이 두 개 있으니까는 1 곱하기 2 플러스 16 하시면은 1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쉽지? 그 다음에 Z2 16g은 0.2몰이다. 그러면은 Z2의 원자량이 아니 얘는 Z2 분자지 분자량이 몇이야? 32지 얘가. 지금 봐봐 Z 두 개니까는 한 개가 16이니까는 32잖아. 그렇지? 근데 Z2 16g 이렇게. 그러면은 분자량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16g이 몇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그냥 이렇게 분자량 32로 나누니까는 2분의 1몰 이렇게. 알겠어? 네? 분자량이 1몰의 질량이니까 1몰의 질량이 30이니까는 그거 절반이니까는 0.5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느려서 못한다. 이렇게는 그냥 공식처럼 해가지고 그냥 갖다 집어넣어야 돼. 알겠어? 그냥 계속 써. 이렇게 몰수는 1몰의 질량 뭐 그거보다 이제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어떤 물질의 질량이 나오고 화학식량을 알면은 화학식량으로 나누면은 그 몰수가 나온대. 알겠어? 그래서 0.5몰인 거지. 0.25몰이 아니라 0.5몰이래. 그래서 7번은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야. 이런 건. 기본 문제지만은 어쨌든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11번. 가나다. 지금 푸는 거는 대표 유형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 자체를 노트에다가 정리하는 게 좋아. 그냥 문제집에다가 조금 써놓고 이런 거 별로야. 그래서 아예 대표적인 문제를 몇 개를 푸는 방법을 아예 외워버리고 있으면은 어차피 화학 문제가 이분이 어렵다고는 해도 다양하진 않아. 다양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내진 않아. 그래서 대표형 아예 암기하고 있으면은 푸는데 좀 시간이 많이 줄겠지. 과학은 계속 얘기하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내신 정도의 문제는 한두 문제 빼고는 생각 없이 그냥 암기된 걸로 쭉 풀어야 돼. 그게 공부한 사람이지. 자꾸 문제를 읽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잖아?
그거는 내용 덜 외운 사람이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니네 문제집 풀 때 생각이 많이 들면은 다시 내용을 다시 외워. 어? 내용 확실하게 암기를 안 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상태 수학도 뭐 한 두 문제 빼고는 생각 없어야 돼. 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산수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고 막 그러면은 못 하는 거지. 고액기, 골체? 부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대. 액체? 부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대. 그러면은 질량 또는 부피. 그럼 얘가 9g. 그 다음에 얘는 5cm의 3승. 부피를 준 거나 이건 부피네. 그 다음에 얘는 2.24리터. 그 다음에 그 밖에 자료. 분자량이, 얘는 분자량이 180. 그 다음에 얘는 분자량 46, 밀도 0.8 이렇게. 그리고 0도씨 1기압이며 기체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다. 이렇게 줘야 된대. 이런 게 안 주면은 할 수가 없대. 그럼 지금 봐봐라 이제. 기체는 부피를 가지고 몰수를 바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계속 이 관계를 써야 된대. 몰수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써놓고 풀어. 화학식량 분의 질량. 질량 나오면 이것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이게 분자량 이게 화학식량이잖아.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분의 부피. 근데 이 부피는 기체일 때만, 기체만.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부피를 써먹을 일이 없대. 그냥 다 질량을 잡아서 몇 몰 있는지 알아야 된대. 그럼 얘는 바로 나오죠, 이렇게? 얘는 180분의 9, 9몰 이렇게. 그 다음에 액체인데 부피, 아니, 제가 5분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피가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부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액체니까는. 어? 그러면 결국엔 밀도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하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알겠어? 그럼 0.8, 이 밀도를 이용해서 밀도가 지금 5 곱하기 얘가 몇이야? 질량 이렇게 되니까 그럼 5 넘겨서 하니까는 4g이네. 얘가 여기서 질량을 뽑으니까는 얘가 4g이래.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뭘로 나눠? 화학식량으로 나누시면 될 거 아니야. 46. 그럼 이게 몰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2.24리터니까는 기체야. 그럼 기체는 바로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2.24리터에다가 22.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얘는. 알겠어? 이렇게. 몰. 알겠어? 그렇지? 고체나 액체는 이용해 먹을 게 질량밖에 없는 거야. 기체여야지 부피를 이용하는 거래. 알겠어? 되지? 정리하고 복습하고 외워. 니네가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밖에 안 한대. 지금 한 대 말고 여기 화학 반응식까지밖에 안 하니까는 뭐 근데 제일 어렵대. 어.
우선은 15분까지는 다 풀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를 내가 찍어줄게. 봐봐. 15분까지는 우선 푸셔야 되고 그 뒤로 넘어가서 대단한 평가로 넘어가. 대단한 평가. 대단한 평가에서 1번서부터 9번까지는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집중 연습으로 넘어가셔서 1번서부터 6번 푸셔야 돼. 하고 선생님이 프린트로 문제를 더 줄 거야. 나도 과학 문제 서점 가서 과학 문제 좀 봐야 될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좀 많은 거 그거를 내가 골라가지고 사올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계속 복사를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다 녹화를 다 했어. 그래서 그 이메일로 안 보내주려고. 왜냐하면은 받는 게 너무 힘들고 보는 거 힘들대. 그래서